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셀 타이밍을 알려주는 유안타 T레이더. 잘 파는 게 투자다. 유안타증권. 안녕하세요.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시간 유안타 투데이 유튜입니다.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시장의 이슈가 되면서 자동차나 스마트폰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도체 수급 핵심인 파운드리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안타증권에서 반도체 업종 담당하고 계시는 이재훈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이 이슈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수급 현황과 향후 전망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그 작년 말부터 해갖고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코멘트하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좀 이런 그 공급 부족이 이제 좀 완화되면서 이제 생산 차질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과 동시에 지금 또 반대쪽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스마트폰 쪽이 이제 좀 생산 차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그 캐파는 정해져 있는데 실제로 수요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생산 얼로케이션의 그런 이슈에 따라서 자동차 생산 차질이 먼저 발생을 했지만 이게 좀 자동차 쪽으로 이제 생산 얼로케이션이 되면서 자동차 쪽은 좀 완화가 되지만 반대로 이제 또 스마트폰 쪽은 이제 좀 생산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내년까지도 이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은 이제 지속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이런 그 관련된 그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이 그러니까 뭐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들이 올해 캐펙스를 많이 집행을 했고 이거에 대한 아웃풋이 나오는 시점이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이제 나올 텐데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제 좀 해소가 완화되면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8인치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급 부족이 장기화되고 그 공급 부족 강도도 이제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0년 동안 한번 조사를 해보면은 주요 8인치 생산 업체들의 캐파가 실제로 8인치 파운드리 업체들이 그 캐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걸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업체들이 지금 캐파를 늘리는 그 방식이 신규 라인을 증설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게 신규 라인을 증설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존에 이제 그 8인치 팹을 인수하면서 이제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캐파를 늘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IDM하고 파운드리가 있으면은 IDM 업체들이 이제 팹 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자체 생산 설비를 최소화시키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체 설계에 이제 좀 주력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매물들 이런 거를 통해서 파운드리 업체들이 캐파를 늘린 거기 때문에 8인치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캐파가 늘어난 게 그렇게 크게 없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인치랑은 그런 이제 구조적인 그 캐파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장기화되고 이제 더 강도가 높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캐파를 2배 늘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이벤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하이닉스가 뭐 캐파를 2배 늘린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키파운드리의 잔여 지분을 이제 완전히 인수할 수 있다,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는 캐파를 2배로 늘린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8인치 캐파가 한 100K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2배로 늘린다는 거는 100K를 신규로 증설을 한다는 건데 현실적으로 지금 앞에서 이제 산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파를 늘리기 되게 힘든 구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8인치 전용 장비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뭐 웃돈을 주거나 이제 뭔가 선수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반대로 이제 또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해서 가동을 하게 되면 또 채산성이 안 맞는 부분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신규 라인을 무리해서 증설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구조다. 그게 이제 지난 1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에서도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규 증설은 못하고 키파운드리가 갖고 있는 80K의 그 캐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키파운드리의 잔여 지분을 인수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쨌든 캐파를 2배 늘리는 거는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서 힘들고, 무언가를 M&A를 해서,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8인치 업체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제 그 M&A를 통해서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M&A 대상으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기술력, 그러니까 뭐 캐파도 중요하지만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에 그런 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되게 좋은 대상이 될 텐데, 실제로 이제 키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뭐 8인치에서는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이제 좀 업체들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실제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닌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제품의 그 믹스를 봐도 SK 하이닉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CIS랑 그 DDI 중심의 그 제품 믹스를 SK 하이닉스랑 유사하게 갖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실제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쪽이 지금 단가도 좋고 8인치가 어떤 제품이든 간에 단가가 지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캐파 확보에 따른 그런 실적 개선 이런 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긴 하지만,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제 기술력 그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좀 그거 관련해서는 이제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8인치만 생산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제 기술력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대만의 벵가드라는 회사랑 그리고 우리나라의 DB하이텍, 그 다음이 이제 뭐 타워 세마이컨덕터라는 회사가 있고, 이렇게 순서가 거의 탑티어급이 이제 벵가드랑 DB하이텍이랑 그 타워 재즈, 타워 세마이컨덕터 이 세 개사로 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력을 본다고 하면은 이 세 개사 중에서 이제 좀 선별을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또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파운드리 능력 강화하기 위해서 많은 움직임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하고 나서 비메모리 쪽에 이제 투자 금액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그 규모가 TSMC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격차가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언론에 따르면은 TSMC를 이제 계속 따라가기 위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투자 금액만 봐도 TSMC랑 계속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캐파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제 또 많은 고객사들이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이제 경쟁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 캐파, 여유 있는 그 생산 캐파도 중요한 경쟁 요인이긴 하지만 가장 기본으로 깔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파운드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그 IP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IP 라이브러리를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고객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팹리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품을 개발할 때 훨씬 더 개발 기간이 단축되고 그 개발 비용이 훨씬 더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편의적인 측면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이제 IP가 많은 회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산 캐파나 공정 기술력, 생산하는 그 생산 공정 기술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옵션인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IP 라이브러리다. 근데 이게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 건 이상 그렇게 보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게 매년 꾸준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 IP 라이브러리를 확보하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기본적으로 캐파를 위한 그 투자 금액도 TSMC보다 이제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데, IP도 이제 좀 뭐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TSMC의 뭐 한 20-3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캐파도 캐파지만 이런 쪽에도 이제 좀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제 TSMC하고의 그런 격차를 조금이라도 이제 줄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이슈와 파운드리 산업 동향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투자자들의 향후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유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유튜는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타이밍. 이제 우리가 셀 차례다. 유안타 T레이더. T레이더 유안타 T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T레이더